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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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울산을 꿈꾸는 시간, 체인지 울산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뼛속까지 진지한 남자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시로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그 6월 5일 마지막 방송 때 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수시로님? 아니요. 아, 제가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6월 13일 네. 바뀐 울산에서 네. 다음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시장도 맞아요. 바뀌었지, 네, 교육감도 네, 바뀌었지. 네, 네, 네. 아니 전부 다 파란색이죠 지금? 노 선생님도 파란색이신지 잘 모르겠고. 벌써 나타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울산의 첫 진보 교육감 그리고 노키 교육감 당선자님을 모시고 당선에 대한 소감, 선거 과정 그리고 앞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노키 당선자님 나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당선자 노옥희입니다. 우리가 할 때 당선자를 부르자.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할 때 꼭 나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니 진짜 나오실지 몰랐어요. 웬일이래요. 왜 나오셨어요? 선생님 왜 진짜 나오셨어요? 나오실지가 아니라 진짜 당선될지 몰랐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당선될 당선될 줄은 줄은 알았어요. 확신은 있었죠. 왜 당선되고 나면 사람이 다 바뀌잖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군말이 혹시 선생님이 당선에 미쳤던 영향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억지로. 아니 정말로. 좋아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따져봅시다. 자, 저 밖에 지금 선생님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권필상 전 처장께서 이 방송에 2번이나 나와서 네. 희망 네트워크에 대해서 왜 민주 진보 교육감을 만들어야 되는지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리로 나선 그 군말 촬영 때 네네. 국립병원 그때 네. 선생님은 유일하게 교육감 후보로 나오셔서 우리 멘트 따시고 성실하게 아주 그렇죠. 잘해주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 무슨 얘기 하셨죠? 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정말인가 지금? 정말 교육감님 마음에 들어요. 딱. 뭐 혹시나 아마 당선된 이후에도 보시니까 오늘 뭐 인수위 출범까지 계속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2월 13일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 새벽 6시부터 한 밤 10시까지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선 이후에도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당선 이전에는 선거 기간 때문에 6시가 아니고 4시 50분부터.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뭐 일찍 나가진 않는데 좀 스트레스는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정하게 뭐 선거운동을 하다가 제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건 이제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려니까 더 힘드네요. 그럼 좀 잠은 주무셨어요? 선거 기간에 거의 못 잤죠. 아니 그럼 당선 이후에는? 당선 이후에는 잘 잡니다. 잠을 깊이 주무셨나? 네, 새벽에 안 나가니까.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이네요, 그게. 네, 뭐 노가다 3D. 어저께는 보니까 그 스웨덴과 한국의 그 월드컵 경기 네. 야외 응원까지 하시던데 원래 그런 거 좋아하세요?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제 사실 약속만 없으면 그 자리에 좀 보고 왔으면 싶었는데 약속 때문에 그냥 공직의 길을 함부로 도전할 길을 아는 것 같아요. 좀 즐겨보려고요 앞으로.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선거 과정을 쭉 복귀해 보시는 기회 뭐 이런 것들 좀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가장 힘드셨을 때 어쨌든 뭐 준비하는 기간 동안 힘드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좀 힘드셨는지. 제일 힘들었을 때는 뭐 네트워크에서 후보로 선정되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또 후보 단일화 하라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미 네트워크 54개 단체가 후보를 선정을 했고 또 민주노총 지지 후보 뭐 다 결정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후보 단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러면 힘듦을 내가 단일 후보인데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시간이 좀 가면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했었고요. 좀 처음이니까 다 후보에 대한 구별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뭐 후보에 대해서 구별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노우키 선생님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너무 강성이다. 그리고 정교조 출신이다.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약간 인상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정교조 출신 이런 거는 14개 진보 교육감 중에 10명이 예, 정교조 그렇죠. 뭐 위원장 네. 출신도 있고 저는 지부장 출신이지만 네. 다 정교조 간부 출신이어서 꼭 정교조라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같은 정교조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뭐 노동운동 이런 데 관여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울산에 오히려 더 맞는 행보를 하신 건데요. 예, 그런데도 이제 노동계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약간 세다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교육과 관련돼서는 뭐 정교조 활동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운동 하실 때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특히 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태도나 뭐 그다음에 여러 이미지. 가지 이미지 같은 걸로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도 했죠. 네.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 제가 힘들었습니다. 별로 안 고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 소문으로는 그런 근데 거예요. 오늘 인수위 발표하셨을 때 보면 거기에도 보면 물론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야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나머지 분들을 보면 정교조 출신들 네 분, 5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위 얘기하는 진보적 시민단체 이렇게만 구성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이러저러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네. 기자들이 전혀 기자회견 중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기자들이 없었고 그 뭐 그런 구성이 됐지만 뭐 얘기하는 내용이나 이게 다 합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럴 소지를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네.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 널리 알리면서 질문할 걸 받으니. 네, 받았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너무너무 재미나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참여하는 걸 보고 진짜 바뀌었구나. 예전 같으면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질문 내용은 다 미리 받으셨죠? 제가 뭐 대충 봤어요. 답안지는 작성을 해오셨는지. 작성 안 해봤습니다. 답은 질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뭐 그 정책에 대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그 선거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힘드셨을 때는 어쨌든 후보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요구들이 있어서 좀 힘드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가장 보람 있었을 때, 힘났을 때 이럴 때는 언제셨어요?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막 늘어날 때,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막 신나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할 때 제일 신났어요. 네. 왜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왜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다른 캠프에는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을 제일 특이한 경우였죠. 그러게요. 네. 그건 제가 좀 묻고 싶는데. 제가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전 뭐 여러 가지 선거운동 과정에 이렇게 결합을 해봤는데 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결합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의 삶을 살아왔던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확신도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30년 동안 우리랑 같이 했던 것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흔쾌하게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위로서 그러니까 민주진보교육감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된다라면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만들어진 게 이게 이후에 저희가 예상했던 지지율보다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저희는 사실 30%대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35%까지 나왔던 건 역시 그런 자발적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요. 옆에서 오랫동안 보면 보통 싫어지는데 왜 거꾸로 해요? 같이 일을 하면 아마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까이서 안 있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점이 뭐예요? 어떤 점이 가장 교육감으로서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고셨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그게 그냥 진짜다.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야? 그게 삶 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확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였거든요. 정말 그러셨어요? 네. 저희 그 캠프의 카피들이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구호나 이런 것들이 보면. 처음엔 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 어떤 거? 어떤 거? 처음엔 좀 지루하다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제가 선거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이번 선거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예, 사람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함께하는 그게 힘들지 않았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소나 이런 데도 막 신경 쓰고 그렇죠. 이랬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게 다 아. 알아서 하고 진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네. 정말 힘이 덜 그래서 들었어요. 혹시 노셨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정말로 신기한 어떤 그 선거 경험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잘 살 수 있으면 누구라도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노옥희 선생님이 당선 교육감님이 이제 호칭이 이게 그냥 저 죄송합니다. 노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 그냥 노셈으로? 당분간. 아니 싫어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육감님이 당선된 것의 의미 이런 거를 음.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냥 뭘 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데서 아주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좀 자기 자랑도 좀 하세요. 해보세요. 지금 안 하세요. 지금 자락 펴고 있는데 자락이 안 올라가셔서. 지난번 TV 토론 때 본인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정치인은 본인 자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제가 자랑을 부끄러워하실까? 하기 전에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네. 네. 네. 이게 전부네요. 네. 이러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보니까 그 밴드 사진에 보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투표해서 네. 교육감으로 당선시켰는데 18세 이하 학생들이 뽑는 그러니까 YMC가 주도했던 네. 그런 것에서도 울산 교육감으로 당선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택했던 교육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말씀은 계속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뭘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정책 속에서 그러니까 31번의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실제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좀 주시고. 일단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뭐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회가 있는데 지금 학생회를 다 대표들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하군요. 뽑기는 직선으로 뽑는데 그 활동들은 사실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거의 뭐 학교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뽑기도 하고 뽑고 나서도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참여 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한 학교에 한 200만 원씩 줘가지고 네. 너 마음대로 뭘 할지 한번 학생들 의견 결정해라. 모아가지고 한번 써봐라. 예,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나서 그걸 또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사례들도 공유하고 네. 그래서 200만 원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초등학생은 좀 그렇고 중고등학생을 줘서 제대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훈련을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더 그걸 잘 쓸 수 있으면 학생 예산 전체를 나중에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걸 결정하게 되는데 심의 네. 의결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의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참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참관 자격을 줘서 특히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걸 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뭐 학생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그런 걸 정할 때는 학생들을 원탁 토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참여시켜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특히 뭐 머리나 두발이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정치 의식을 키우는 방식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서 네. 자기 문제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되는 것. 네. 그동안은 뭘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그걸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회의하라 해놓고 나중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형식적이죠. 네, 형식적으로 우리도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네, 때. 많이 했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게 들어줄 생각입니다. 네. 이제 실제 학생들이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예. 뭐 참여 예산제 참여,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이나 뭐 최근에 보니까 그 부산에선가 어느 그 뭐 중학교였던가요 고등학교였던가 그 속옷 색깔을 일률적으로 네. 다 하얀색만 하겠다 뭐 네.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반발하는 흐름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네, 하고 또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발하는 학생들 거. 뭐 강제 자율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와 학부모가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할 생각이고 강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강하게.
제가 물어본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학생들이 야자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 염색과 화장의 자유가 가장 관심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요번에 질문을 모으면서 이제 화장은 뭐 거의 다 하죠, 애들이. 그렇죠. 거의 다 남자 여자 다 하죠. 화장은 다 하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그걸 허용은 안 하거든요. 허용은 안 하니까 이제 뭐 엄상생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하고 염색하고 이게 학생들 뭐 크게 문제가 있나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아름답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대목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질문을 받았을 때 어쨌든 뭐 진보적 교육감 아니면 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인권만 얘기하면 결국 교권 어디로 가느냐. 지금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학생들의 그런 발랄함? 통제되지 않음 이런 것들인데 교권과 인권이 충돌할 때 노키는 누구 편을 들 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부딪히시게 될 질문일 것 같은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화장이 교권을 침해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니죠. 뭐 화장이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통제된 어쨌든 학급 내 교실 내에서 뭔가 그러니까 가리킨다는 건 일정한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유분방하면 이게 제대로 된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네. 근데 학습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옛날에는 뭐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통제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좀 제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왜 수업을 안 하는지, 왜 수업에 참여를 안 하는지 좀 더 근본적인 근본적인 물음 없이 그 학생을 뭐 또 참여 안 한다고 뜯은다고 이렇게 뭐라 하면 그게 근본적 해결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은 어쨌든 수업 시간에는 들어와 있으나 수업으로부터는 배제되는 이런 식이니까 그 근본적인 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계속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실제로는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그 한 교실에서 이제 전선이 교실에 쳐져가지고 학생과 교사가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교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 없이 그 부딪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이게 대립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또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육 과정 이런 걸 제대로 제공을 해주면 교사와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지금처럼 하면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다 똑같이 소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전에 교권 얘기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교육감 이야기할 때도 학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사실은 교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권 얘기해도 학생들이 뭐 교권을 침해한다. 학부모 교권을 침해한다. 사실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교권이라 그러면 교사들이 가르칠 권리인데 그 가르칠 권리 또 평가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침해받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정권에서 뭐 쉽게 말하면 반상에 나가가지고 정권 홍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권을 침해해 왔는데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많이 그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나타나는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 이면에는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그 제공이 없기 경쟁만 때문에 경쟁만 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그 근본 원인은 모르니까 그 경쟁에 내모는 사람이 교사로 보이니까 교사한테 저항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다. 그러면 그 손상된 어쨌든 교권 이런 것들을 보장시켜주기 위한 선생님의 약속 아니 선생님의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교사가 일단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 이런 거는 다 걷어낼 생각이거든요. 잡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잡무 때문에 애들한테 일단 다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정당화되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 잡무로부터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서 교사가 정말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획득하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야만이 어떤 통제를 하더라도 그게 먹히는데 지금처럼 온갖 일을 다 하다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잡무나 이런 거를 좀 덜어드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감은 거기부터 일단 네. 교사들의 교육감은 진짜 잘 뽑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교육감만 맡기고 하던 분들은 그냥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글쎄 사람은 다 뭐 잘 안 바뀌기도 하지만 또 네. 바뀌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네. 제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또 선생님 어떤 게 바뀌셨어요? 당황스러워. 진짜요? 저도 사회 문제는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고요. 네. 그렇게 생활했는데 또 바뀌더라고요. 음. 바뀌고 하는 거 보면 일단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따라서 그 관리자 소위 말하면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도 네, 우리 바뀔 교장 것 같고.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이 바뀌나요? 바뀌도록 좀 해봐야죠, 같이. 정말 그분들도 사실 뭐 보람을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면서 그러네요. 보람을 느끼고 싶고 또 교사가 처음 됐을 때 그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살려주는 그런 교육감이 되면 좀 바뀌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필요 없는 보람은 업무를 그럴 수 줄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교육감 지침 뭐 이런 것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것도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걸 없애라는 공문을 그렇죠. 또 내려보내는. 그래서 그러시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 아니면 그 선생님을 선전하는 그러니까 민주진보 교육감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게 사실은 혁신 학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질문에도 보면 서울도 보면 뭐 공립대안학교 오디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혁신학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울산에서는 혁신학교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가실 생각인지. 지금은 이제 혁신학교는 아닌데 혁신학교 뭐 예비학교 같은 그렇죠. 서로 나눈 올해부터. 예비학교가 네. 7개 학교가 있거든요. 사실 말은 혁신인데 지금 학교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학교가 그러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경쟁만 있고 배움은 없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나 시험이 다 학교의 주된 업무처럼 그리고 또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학교가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실제로 그것도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 구성원으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삶이 없죠. 우리 학교에는 그렇죠. 삶이 없고 제가 뭐 다른 이런 북유럽 나라들 보면 아주 어린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미싱도 하고 뭐 목공도 하고 네, 맞아요. 요리도 하고 네. 이런 삶을 다 그때 배워야 될 걸 다 배우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예 없죠, 그죠? 그것도 시험 치는 용으로만. 그렇죠. 네. 시험 치는 용으로 실제로 실험도 하지도 않고 네. 실험하면 이래 된다 이거 시험 네. 치는 용어를 배우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걸 삶을 배우게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더 많이 놀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발달 과정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많이 놀아야 된다. 네. 그 노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는 게 이제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놀아야 애들의 집중력도 생기고 이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뇌 발달도 놀이로 해서 생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학자 유치원은 같으세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도 그런 거 일종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근데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 교육감은 그런 철학들 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분들은 학교의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감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혁신학교 교육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건 제 얘기기도 하지만 예. 지금 현재 교육부의 얘기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주입식 교육,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네. 이런 게 아니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이게 전부 교육 과정 내에 교육 목표에 다 들어와 있고 그렇죠. 민주시민 양성 이런 게 네. 다 들어 있는데 실제로는 문자로만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걸 그 교육 과정 그 목표를 실제로 하겠다는 거고 그 하는 과정들이 이제 수업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는 건데 그걸 다른 지역 혁신학교에서는 하고 있죠. 수업도 주입식으로 교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또 토론식 수업을 한다든지 참여식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건 이미 다른 시도 혁신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게 결코 상급 학교 입시에도 불리하지 않다. 아니 울산에 있는 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혁신 교육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그거는 어떤지. 이제 교사 연수를 계속 해야 되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혁신학교가 성공하려 그러면 위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하라 이렇게 지정한 데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금 울산의 예비 학교들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데 실제로 그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 간의 학습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런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학습이 네.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준비가 되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하고 접목이 될 때 네. 사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학습 동아리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내용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게 바탕이 안 되면 그냥 혁신학교 이름만 혁신학교지 혁신학교가 될 수 없고 실제로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교사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바뀔 수 있도록 네. 뭐 연수를 한다든지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일방적인 연수보다는 스스로 네. 이제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뭐 다른 사람 불러와서 하고 다른 사례들도 연구하고 이런 걸 좀 학습 붐이 일어나도록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교육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마치 자기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줬는데 혹시 직접 만날 계획은 혹시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이제 네. 제가 원탁 토론이나 이런 토론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현 전 교육감이 구속되고 나서 네. 지금 부교육감 대행 체계로 되면서 부교육감 시절에 여러 학부모 원탁회 이런 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한 1년간 부교육감이 그런 틀을 좀 닦아놨어요. 네. 닦아놔가지고 인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약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뭐 학부모 원탁 토론 또 학생 교사 함께하는 원탁 토론 어떤 중요한 내용을 결정할 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접 해야죠.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좋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겠다 했으니까 열린 교육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방문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네. 광장에 나와서 업무를 보시나요? 지금 일단 교육청 건물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기 권위적이다. 때문에 복도에 쫙 가면 그 넓은 복도에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접근성 있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생각입니다. 거기가 거의 카페처럼 복도도 공연장 카페처럼. 수준으로 넓던데요. 돈 예, 들어가야네. 네. 하드웨어에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들어가야죠. 그래서 교육청을 방문하면 좀 편하게 앉아서 네. 쉴 곳도 있고 제가 서울시청 가가지고 그런 걸 많이 네, 느꼈거든요. 맞아요. 곳곳에 그냥 카페가 있고. 네,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마켓도 열리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박원순 시장 그 집무실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생각입니다. 아, 좋아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정말 스마트하게 바꿔놨거든요. 네. 한 벽면에 그냥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분야에 하나에, 딱 하나에. 누르면 그 상황이 다 나오는 그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구축하는데 아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청와대에서 그 벤치마킹 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교육감실을 정말 그렇게 바꾸고 일정한 싶다. 시간 지나면 바꾸고 싶습니다. 네. 딱 학교 폭력 그럼 딱 누르면 네, 하세요. 바로 나오고. 네, 구경 좀 가게요. 네. 네. 지금 인수위원회 운영하시는데 인수위원회 네네. 좀 집중하시는 게 계세요? 인수위원회 이제 네. 뭐 일단 공약을 제대로 시- 이행할 수 있게 틀을 잡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분야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의 혁신 하고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요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거는 이제 또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취임식 준비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어떤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건 내 거야 이랬더니 이제 인수해야 돼 인수.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냥 하는 바로 거예요? 교육감이 바로 들어가서는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현황을 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걸 계획을 이제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계획을 그런 세우고.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공약의 뭐 실제 네. 이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 어쨌든 네, 부서별로 다 쭉 진짜 받아야 되고. 공약이 뭐 아.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이게 이제 각 그 공약에 해당하는 그 각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서들에서 그 이제 저희들 준비한 게 있고 네. 또 각 공무원들이 거기 데이터를 다 넣고 해서 네, 네. 또 예산을 다 접목시켜서 이게
가능한지? 실제로 어떻게 네. 현실화시킬 건지 하는 네. 부분을 이제 백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왠지 인수위 그러면 되게 세고 멋진 것 같아요. 그렇지. 무슨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들은 실무형으로 이렇게 네.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일 중심으로 그렇게 꾸렸습니다. 막 머리 깍두기 머리 하고 막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7월 2일 그 노키 교육감의 첫 일성은 뭐가 될까요? 일단 첫 업무는 제가 이제 역사 교과서 있잖아요, 국정화. 네, 네. 그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교사들이 징계를 당했거든요. 울산도. 네, 울산도 165명이나 어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이다 하고는 되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되돌리는 일로 첫 결제를 시작할 생각이고요. 세게 네,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서 하얀 종이에 큰 글자로 재미있게 해라. 재미있게 해라. 아니 재미없- 근데 아니 지난번에 되게 세게 질문 나는 알았습니다. 재미있게. 재미있게 선생님 좀 제발 재밌게 좀 교육감 해보세요. 교육감님께서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거리가 멀어서. 이거 우리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선생님 뭐 인수위 때 쭉 올렸던 그 보니까 거기 달렸던 댓글 중에 뭐가 많냐면 9시 등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되게 한 몇 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네. 9시 등교 뭐 이런 거 확 풀 생각이 있으세요? 등교에 대해서는 좀 꼭 9시 등교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강제 야자를 없애면 좀 애들 일찍 가게 될 거고 그러겠네요. 그 연동해서 사실 9시 등교는 맞벌이 부부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러네요. 9시 등교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등교 생각인데 그 일찍 등교하면 일찍 마치거든요. 좀 늦게 등교하면 늦게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9시에 꼭 등교해야 된다. 이게 뭐 그게 뭐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등교 시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일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좀 문제가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교 시간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의외로 되게 궁금해하는 거 교육감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도 대상이냐? 대학생은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저희들도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주시나요? 저희 교육? 저희들 이제 평생 교육도 또 일정하게는 관여하기 때문에 네. 영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 또 학부모 교육으로 저희들 좋은 강사도 많이 모셔오고 이렇게 할 학부모 거니까 교육. 예, 네. 그런 교육도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예. 관련이 있구나. 네네 듣고 네. 싶은 이런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네. 또 교육청에서 그런 강의도 얼마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뭐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 가능합니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게 하려고요. 제 아들이 지금 고1에서 전 아, 정말 이게 피부에 와닿는 한 달에 막 8만 원 막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사심이. 그렇죠. 사심이 팍 개입된대. 예. 그리고 교복은 어떻게 되나요? 교복은 이제 신학기 돼서 그러니까 그건 새로 뭐지? 사니까 그건 내년에 내년 예산에 되는데 준비하면 내년에 되는데. 이제 그 중고등학교. 편한 옷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는 거면 생활복으로 어. 바꾸는 거는 학교 자체에서 정하는 거고 회의를 그 비용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을 지금 네.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아니 교복을 할 딱딱한 건지 교복이 아니고 생활복을 할 건지 그거를 학교에서요. 지금도 네. 생활복을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있다 그걸 뭐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좀 권장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2학기 때 무상 급식. 급식 관련해서는 저는 뭐 시장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금 공약했기 약속하셨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만나 뵙지를 못했지만 네. 어저께도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런 자리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편하게 하지. 편하게 아무 때라도 야 요새 남북 정상도 그 전화 한 통하면 바로 만나는데 야 옆에 그러게. 계시면서 맞습니다. 그러게 30년을 같이 저는 민주운동 그러고 하셨던 분. 한 라인을 뭘 그렇지 한 설치하셔야 라인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도보다리 좀 만들고 학부모로서 당사자니까 네. 그 약간 그런 또 압력 내지는 좀 그건 뭐 시장 당선자께서도 그 하겠다고 TV 토론 했잖아요. 마지막 때 2학기부터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정말요? 정말요. TV 토론 그럼 제가 저보다 더 세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되겠네요. 선생님은 그냥 무상급식만 네, 얘기했는데 그 송철호 당선자께서는 2학기부터 네.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약속입니다, 되네. 이건. 네. 그래 이제 뭐 시장, 구청장, 그렇죠. 뭐 교육감이 이 힘을 같이, 합치면은 별로 힘들지 않게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싸. 저는 초반에 좀 우리만으로 바뀌는 좋아하게 거 계십니다. 아니 하여튼 울산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신 것 같아요? 파란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스머프의 나라가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네. 빨간 그래서 도깨비 제가 나라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체인지 울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중요한 건 이 네. 겉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을 바꿔야 되는 속이. 문제네. 이 속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속옷을 바꿔야 되네. 그 속옷까지 가르치면 곤란하고. 글쎄요, 저기 밖엔 자꾸만 뭐 재밌게 하라 그러는데 뭐 재밌는 거 전 잘 모르겠고요. 재밌게 좀 해주시는 건 수시로님이 담당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아부 그냥 일변도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앉아 계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본인의 리더십 관련해서 이거 뭔가 좀 이게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뭔데요? 들면 네. 박원순 시장님의 이 리더십이 네. 사실은 이 빨간펜 리더십이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시다 보니 일기 때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었대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노쌤 스타일도 모든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결제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밑에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근데 선거 운동 과정에는 후보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때문에 진짜 후보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잘 됐군요.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그래 잘 됐잖아. 거꾸로 보면 이게 선생님이 막 애달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잘 수 있죠. 됐군요. 맞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육감이 돼도 전결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감이 뭘 바꾸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파악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실. 일단 한번 처음 쭉 돌아보실 때 가능한 정결로 많이 넘겨주시고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그냥 큰 것만 큰 그릇, 큰 정책만 큰 하시면 그릇만. 이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늘 선거운동 했던 말씀을 것처럼. 나눠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야 이게 똑똑한 약간의 지도자라서 걱정.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철학이 충분히 준비된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이 밑에 사람들 이렇게 선거운동 했을 때 왜 잘 됐는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 밑에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도 잘 되고 우리 교육감을 교육시키고 있나? 저희 공약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분이 저희가 다루진 제대로 아는데 동물 사랑 교육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있었다며요. 예, 있었어요. 깨알 공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물 사랑 교육은 이제 인간에 대한 뭐 인권 감수성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동물 요새 반려동물 그렇죠. 뭐 얼마 시대입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실제 동물에 대한 뭐 생명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사랑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동물과 친해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교재를 개발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참 아쉬웠던 게 저희가 사실은 이걸 보이는 라디오나 네.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서 하시면서 그죠? 페이스북 네. 라이브하면서 이 질문 받고 질문을 말 하면 바로 받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되면 혹시나 그런 준비가 되면 나오실 생각인데요. 예. 아, 정말요? 근데 우리 교육감님은 얘기하시면 진짜 실천하시네요. 다음에 꼭 우리 합시다. 나오시겠네요. 저는 뭐 새로운 공약이나 아니면 그 공약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 시민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군말이 저희가 당선에 기회했던 바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잊지 않으시고 꼭 저희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7명의 후보가 똑같은 선전과 똑같은 군부문을 다 보냈는데 차이 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다. 뭐. 군말에 출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되게 맞네요. 중요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모든 진짜. 군말 중심으로. 그렇죠. 뭐 그냥 잡법 수준으로 가는 뭐 이런 걸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어느 순간 떠든 지가 제법 시간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수시로님 몇 가지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궁금한 거 없고요. 그 너무 공무원이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완전. 아니 얘기해 보니까 그 전에는 저도 너무 강성 아니야 이랬는데 얘기를 하고 저건 정말 잘못된 이미지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시고 나면 머리가 딱딱해지지 않으셔야 될 텐데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옆에 아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근데 뭐 사실 그 사람을 보는 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죠.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선거하면서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많던데. 정말요? 그래서 네. 계속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주변 사람들이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맞네. 가져야 될 것 우리도. 같습니다. 네.
그 어느덧 첫 진보 교육감 타이틀을 갖추신 노쌤과 저희가 얘기를 나눈 시간이 쭉 길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말의 애청자분들께 쭉 앞으로 이런 교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다라는 인사를 하는 걸로 좀 마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여러분 힘으로 사실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4년간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더 중요하죠. 예,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선돼서 그렇죠.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당선 때 가졌던 그런 관심 이상으로 좀 또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네. 정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군말 녹음한 소감 한마디. 우리 나중에 이거 따서 맨 앞에 넣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녹음에 그렇죠. 네. 다 출연하고 방송마다 있는데 다 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 녹화를 하는 건지 그냥 그렇죠. 네, 뭐 그냥 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수다 뜨는 것 같은 느낌. 원래 수다를 떠는 게 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 군말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네. 마무리하죠. 선생님이 군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새로운 진보 교육감 노키 선생님의 화이팅과 군말의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셋, 화이팅! 정말 화이팅! 화이팅! 아, 뭐가 잘 안 맞나? 안 맞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